133쪽에 등기촉탁 보실 건데요. 등기촉탁.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두 개의 장부에 등록이 됩니다. 하나는 지적공부, 또 하나는 등기부. 두 개의 장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이 될 겁니다.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지적소관청이 되겠죠. 그리고 등기부는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 부분이 등기가 될 테고 갑부에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등기가 될 겁니다. 등기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등기소가 됩니다. 이 두 개의 장부는 같은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일치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줍니까?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때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의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등기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요 지적공부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를 소유자를 정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는 정리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소유자를 정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아까 불부합 통지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직은 어려우실 수가 있으세요. 이때 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습니까? 네? 요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값이 있을 겁니다.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요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모, 면적, 여기까지죠. 소지지면. 기억나십니까? 소지지면, 소지종구면 이렇게 외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바뀌었다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 일치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바뀌었다면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일치시켜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꾼다고 했습니까?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바꿔줘야 돼요.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의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등기소에 바꿔달라고 등기를 촉탁하는 거예요. 똑같은 국가기관이니까 촉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겠죠?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뀐다면 이거는 둘로 나눠야 돼요. 경계와 좌표가 바뀌어서 면적에 영향을 미쳤다면 면적이 달라지겠죠? 그때는 변경 등기 촉탁할 겁니다. 그런데 경계와 좌표가 달라졌는데 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두 필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여기가 100번지고 여기가 101번지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 101번지 토지는 아니요. 이 100번지 토지는 면적이 20제곱미터가 늘어났어요. 경계가 바뀌어서. 그러면 변경 등기 촉탁해야 되겠습니까? 100번지 토지. 경계가 바뀌는 바람에 면적에 영향을 미쳤죠. 20제곱미터 늘어났으니까 등기부에도 100번지 등기부에도 면적을 바꿔줘야 되겠죠. 변경 등기 촉탁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면서 동시에 이쪽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20제곱미터가 늘어났는데 여기서 20제곱미터가 줄어들었습니다. 면적이. 그래 면적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이때는 변경 등기 촉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와 좌표가 달라질 때 면적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면적이 바뀌었으니까 등기부의 면적도 고쳐야 되겠죠. 변경 등기 촉탁할 겁니다. 그런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이런 경우처럼. 그때는 변경 등기 촉탁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네. 이때 변경 등기 촉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달라졌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는 소유권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이
이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 달라졌다면 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는 니네도 바꿔달라고 통지합니다. 이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리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리하지 못하고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토지 표시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통지해 주는데 이를 뭐라고요? 불부합 통지. 불부합 통지를 받은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죠. 그런데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등기소에서는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한 다음에 다시 통지해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는 토지 표시가 일치하게 됐으니까 이제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불부합 통지예요. 아까 보신 거. 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133쪽에 등기 촉탁 나와 있는데 거기서 5째 줄을 보시면 등기 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요 밑줄 치시입니다. 변경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간주합니다. 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게 되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소유자가 수수료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겠죠. 따라서 수수료를 면제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 촉탁하여야 하는 경우 이런 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바뀌는 경우입니다. 지적법, 아니 공간정보법 지식이 쌓여가면 이거 당연히 아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건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적정리의 통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지적정리의 통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는 이제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를 지적정리의 통지라고 불러요. 다시요.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가 정리되는 경우가 있겠죠? 바뀌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때는 소유자가 모른다면 알려줘야 돼요. 이를 지적정리의 통지라고 부릅니다. 여기 2번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통지 받는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다면 통지하고 싶어도 통지 못하겠죠. 그때는 일간신문, 주간신문으로 출제합니다. 이 나쁜 놈들이 치사하게. 네, 치사하죠. 네, 일간신문. 그 다음에 시군구의 공보. 이 나쁜 놈들이 시도의 공보로 출제를 해요. 틀린 지문으로. 시군구의 공보 기억하셔야 돼요. 시도의 공보가 아니라 시군구의 공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미수로 출제합니다. 또는인데. 거기 또는이라고 있죠. 얼마나 출제할 게 없으면 이런 장난을 치겠습니까? 또는. 네. 또는이라고 돼 있죠. 네. 미수로 출제한다는 겁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밑줄 치셔서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요게. 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통지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기 9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네, 한숨만 나옵니까? 네. 외우셔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외우셔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못 외우고 있어요. 20년 동안 강의를 했지만 1번부터 작년에도 출제가 됐는데요. 1번부터 일단 8번까지를 보시면 1번부터 8번까지 공통점이 있는데 소유자 신청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신청했다면 지적공부를 정리한 다음에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소유자는 이미 지적공부가 정리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신청을 통하지 않고 정리가 됐다면 소유자는 모를 겁니다.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소유자가 모를 거예요. 신청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면,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면 소유자는 모르겠죠. 따라서 그때는 통지해야 돼요.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는 전부 다 소유자 신청이 없는 경우예요. 그 옆에다가 쓰시죠. 소유자 신청 쓰시고 X표.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1번 지적공부 정리는 직권으로 표현되어 있죠. 직권. 소유자 신청이 아니라 직권에 의해서 정리가 될 때는 소유자 모를 테니까 통지합니다. 직권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지번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시킵니다. 즉 소유자에게 신청 권한이 없어요. 지번 변경은 소유자에게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소유자가 신청할 때마다 지번이 변경이 된다면 지번이 중구난방이 돼버립니다.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해요. 따라서 지번 변경은 처음부터 소유자 신청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지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 복구.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하는 거죠. 신청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때도 통지해 줘야 돼요. 네 번째, 직권 동그라미 치시입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도 신청, 직권 두 가지 다 가능하죠. 이때 어느 경우만 통지한다고요? 신청, 직권. 5번도 보시면 직권 있죠. 신청이 아니라 직권에 의한 경우. 이때는 통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부여 지역 일부를 새로이 부여한 때. 이것도 지번 변경이겠죠. 그렇죠.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없어요. 이건 직권입니다. 따라서 통지해야 될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권이 박탈된 상태죠. 사업 시행 자문이 토지 이동 신청할 수 있죠. 따라서 이때도 토지적 모를 겁니다. 통지해야 합니다. 8번 대위 신청이라고 돼 있죠. 소유자 신청이 아니라 제3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죠.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가 아니에요. 따라서 모를 겁니다. 통지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지적소관청이 토지 표시 이동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때 이때는 이건 좀 외워두셔야 돼요. 등기를 촉탁하더라는 겁니다. 변경 등기를 촉탁해요. 그럼 변경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도 통지해주고 소유자에게도 통지해줍니다. 등기소에서. 그러면 등기소에서 소유자에게 통지해주니까 구태여 지적소관청에서 통지해줄 필요 있습니까? 다시요. 지적공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면 등기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도 바꿔야 되니까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등기 촉탁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변경등기 촉탁에 의해서 등기소에서는 변경등기를 실행할 겁니다. 맞습니까? 변경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등기소에서는 지적소관청에게도 통지해 주지만 소유자에게도 통지해 줍니다. 누가? 등기소에서.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따로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9번은 따로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구태여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암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소유자 신청이라는 문구가 있는 게 답이에요.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복수 정답이 됐죠. 네, 우리 수험생들은 복수 정답 안 돼도 상관이 없었는데 다른 학원들이 문제예요. 네. 이따가 기출문제에서 보실 겁니다. 네. 신청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로 출제가 되는 건 통지식인데요. 언제까지 통지하느냐. 거기 우측에 나와 있는데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면 등기소 갔다 와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긴 거 15일. 그 다음에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등기소 갔다 올 필요가 없죠. 따라서 짧은 거 7일.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15일과 7일을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먼저 갔다 와야 되니까 그때는 긴 거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것은 등기소 갔다 올 필요가 없으니까 짧은 거 7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산점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15일짜리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밑줄 치죠.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여기서 접수의 주체는 누굽니까? 지적소관청. 그렇죠. 그 다음에 7일짜리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 다음에 거기 지적공부 정리수수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책이 잘못된 건데 법조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안 했나?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으로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입인지의 개념은 뭡니까? 국세. 그렇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납부할 때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게 납부할 때는 어떻게 납부합니까?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납부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고쳐야 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니까 수입 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책을 잘못 쓰신 거예요. 수입 증지 또는 현금도 납부가 가능해요. 법이 개정이 돼서. 네.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돈으로 내는 걸 더 좋아해요. 관청도. 네. 그 다음에 다만 이것도 기억하십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납부를 면제한다. 왜요? 지가 내고 지가 받고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면제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신청할 때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면제시키는 겁니다. 지가 내고 지가 납부하는 거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적 측량을 보십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조사와 측량의 방법을 통해서 수집합니다.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있었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될 겁니다. 부수적인 정보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있겠죠.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수집이 될 겁니다. 요 세 가지는 뭘 통해서 수집한다고요? 조사. 세 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측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측량, 지적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는 경계와 좌표값을 수집할 때 하는 게 측량이에요. 측량을 통해서 경계와 좌표값이 수집되면 그 경계와 좌표를 기준으로 면적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경계와 좌표가 먼저 구해져야지만 면적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적도 측량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측정이라는 용어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등록할 목적으로 지적 측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등록할 목적으로. 그런데 이 등록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가 되죠. 따라서 정확하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등록을 해야 되니까 검사까지 거쳐야 됩니다. 등록할 때 측량이라는 걸 반드시 거치게 돼요. 이 검사 측량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 측량까지 거쳐서 면적 경계 좌표가 여기에 등록이 됐다면 이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토지 위에 복원할 때도 정확하게 복원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도 측량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지적 측량을 해야 될 겁니다. 이때 이 복원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보통 인접 토지와 경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경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따라서 이는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는 복원 단계의 측량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경계 복원 측량과 또 하나는요.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가지 측량은 복원 단계의 측량이라서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죠. 또한 이 지적 측량은 누가 해야 되느냐면 이 면적 경계 좌표값은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잘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에요.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지적소관청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다 맡겨놨어요. 누구에게? 지적 측량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적 측량은 대부분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하게 될 겁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둘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예전에 대한지적공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예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 설치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지적측량을 업으로 삼는 자. 지적측량을 업으로 삼는 자. 이자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른 측량은 보통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요. 하지만 지적측량업만큼은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측량은 이런 식으로 했죠. 측량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표상에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의 경계면적 좌표값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측량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측량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측량기구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준점에 설치한다고 했죠. 이 기준점에 측량기구를 설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측량기구는 전자평판 측량이라는 기구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전자평판.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옆에 지적기사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 토지를 관측해서 측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 거리가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다면 주변 토지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주변 토지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관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 토지와 구분하기 위해서 지상 경계점에 뭘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다음에 이제 지적기사는 측량기구를 사용해서 관측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관측을 하게 돼요. 관측이 이루어지면 각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 각도를 가지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걸 뭐라 불렀습니까? 삼각함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해지면 도면 위에 이 부분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런 식으로 측량을 한다고 했는데 이때 이 모양이 무슨 모양입니까? 삼각형. 그래서 삼각형을 이용해서 측량한다고 해서 삼각 측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네. 이걸 좀 써먹어야 돼요. 여기에 이런 우리나라가 존재합니다. 꼭 촛불 같은데 우리나라를 그린 거예요. 여기는 휴전선. 그렇죠. 그리고 이 지역의 토지를 측량하고자 합니다. 이 토지의 경계면적 좌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측량기구가 필요하고 측량기구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준점 위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준점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기준점이 있는데 이를 원점이라고 불러요.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국토지리원 안에 원점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기준점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기사가 존재하고 여기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측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했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점 말고 다른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점을 설치하게 돼요. 이걸 근거로 해서. 이 기준점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지적 삼각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적 삼각점은 2에서 5km마다 하나씩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적 삼각점이라는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에서 5km마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에서 5km 될 수도 있죠. 너무 머니까 여기에 측량기구를 설치해서 관측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측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기준점 말고 또 다른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또 다른 기준점은 원점과 지적 삼각점을 기준으로 또 다른 기준점을 설치해 놓습니다. 이 기준점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지적삼각 보조점이라고 불렀어요. 이 지적삼각 보조점은 1에서 3k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에서 3km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1에서 3km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관측이 힘들어질 겁니다. 따라서 이 기준점 말고 또 다른 기준점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 또 다른 기준점은 원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기준점을 설치합니다.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필요하면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지적도의 뿌리가 되는 기준점이라고 해서 지적도근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근점은 50에서 300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50에서 300m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요즘은 50m 정도 떨어지면 측량할 수가 있어요. 왜? 망원 렌즈가 다 달려 있습니다. 측량 기구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측량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지적 기준점이라고 불렀습니다.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점, 지적 기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지적 기준점. 그래서 지적 기준점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지적 삼각점은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삼각 측량의 기준점이라는 뜻이에요. 지적 삼각 보조점은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삼각 측량의 보조가 되는 기준점이라는 뜻입니다. 지적 도근점은 지적도의 뿌리가 되는 기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지적 기준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기준점을 설치할 때도 정확한 위치에 설치돼야 되겠죠. 따라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 삼각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삼각점 측량 또는 지적 삼각 측량이라고도 불러요. 이 경우는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뭐라 부릅니까? 지적 측량의 가장 기초가 되는 측량이라고 해서 기초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죠? 또한 이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을 뭐라 부릅니까? 토지의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세부 측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개의 측량을 뭐라 부릅니까? 지적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은 두 가지가 존재해요.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아까 대부분의 지적 측량은 누가 한다고 했죠?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할 수 없는 측량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검사 측량. 이 검사 측량은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하는 겁니다. 이때의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시도지사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하지만 규모가 큰 토지 또는 지적 삼각점을 설치할 때 이때는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합니다. 이따가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측량을 통해서 나오는 성과들이 있습니까? 있겠죠. 이러한 성과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성과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이 성과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 보통 이 설치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근점 설치는 지적소관청이 설치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성과 관리는 좀 달라져요. 성과 관리는 누가 하냐면 이 지적삼각점 측량 성과물들은 누가 관리하느냐? 시도지사가 관리합니다. 요거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합니다. 지적소관청. 성과물은 누가 관리하느냐? 지적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 측량을 통해서 나온 자료들이 있죠. 그걸 성과라고 불러요. 측량을 통해서 나온 자료들. 그 성과 관리는 지적소관청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설치는 다 누가 한다고요? 지적소관청. 하지만 성과 관리는 지적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삼각보조점과 도근점은 지적소관청이 성과를 관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적측량 수행자나
지적측량 수행자, 즉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이 성과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데요. 열람이나 등본 발급. 누구에게 신청하는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물들은 누구에게 열람이나 발급을 신청할까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시도지사에게. 그런데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즘 다 컴퓨터 파일 형태로 존재해요.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누구도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네.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지적소관청과 시도지사가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누구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지적소관청. 그래서 이거는 지적소관청에게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요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책을 좀 보겠습니다. 136쪽에 지적측량 나와 있고요. 지적측량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측량 방법은 1월 달에 그림을 통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141쪽에 지적측량 절차가 나오는데요. 이 지적측량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로 출제는 여기서 이루어져요. 지적측량 절차. 네. 어디를 보시냐면 142쪽을 보십니다. 142쪽 피셨습니까? 피셨으면 프린트 피겠습니다. 프린터 14쪽을 피십니다. 이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주로 출제가 되는 영역은 이 절차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절차를 보실 겁니다. 이거를. 네. 다 피셨어요? 네. 그러면 측량을 의뢰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 의뢰할까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겁니다. 지적측량 수행자는 둘이 존재하죠. 누가 있습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 이 둘 중에 하나에게 의뢰할 겁니다. 의뢰할 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수수료 지급해야 될 겁니다. 다만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의뢰할 수 없습니까? 검사 측량은 수행자가 하는 측량이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지적소관청이나 시도지사가 합니다. 수행자에게 해봤자, 검사 측량을 의뢰해봤자 여기는 아니니까 절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적 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면 도면이 좀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분할과 합병이 반복이 되다 보면 또 도면이 지저분해집니다. 이때는 획일적으로 국가의 정책적 이유에 의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재조사해서 도면을 다시 그립니다. 이 지적 제조사 측량은 국가의 정책적 의뢰에 의해서, 정책적 이유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지적 제조사예요. 따라서 이때는 개인이 의뢰하는 측량이 아닙니다. 국가의 정책적 이유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처리되는 측량이라서 개인이 의뢰할 수 있는 측량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적 제조사 목적으로 하는 측량도 이때는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되셨죠? 그러면 의뢰를 받은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어떻게 수행할지 그 계획을 서류로 작성해서 그 다음 날까지,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합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그 다음 날 밑줄 치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합니다. 제출하는 이유는 나중에 그 계획서를 가지고 검사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수행계획서를 받을 테고요.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수행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송부를 하게 됩니다. 여하간 수행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한다고요?
그 다음날까지. 그 다음날까지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게 될 겁니다. 이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기간이 중요해요.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수수료는 기간 갖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때 의뢰인과 수행자 간의 기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을 합의하는 경우.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사용하고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의뢰인과 수행자 간의 측량 기간을 20일을 합의했습니다. 20일. 20일을 합의하게 되면 4분의 3은 어떻게 쓴다고요? 측량할 때 사용하고 4분의 1은 검사할 때 사용합니다. 이건 측량 기간. 그리고 이건 검사 기간이 돼버립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를 합의 업무라고 불러요. 의뢰인과 수행자 간의 기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합의 업무라고 부르는데 합의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사용하고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간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도 있죠. 뭐 깜빡하고 못할 수도 있고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완전히 맡겨놓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합의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간정보법은 기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를 일반 업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일반 업무의 경우에는 토지를 측량하는 기간 5일, 토지를 검사하는 기간 4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그러면 지금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합니다.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해요. 그런데 합의가 있다면 합의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 합의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쓴다고 했죠. 그런데 합의가 없더라는 겁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토지의 측량 기간은 며칠입니까? 5일이 될 겁니다. 검사 기간은 얼마가 됩니까? 4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측량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측량 기구는 토지 주변에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설치합니까? 지적 기준점 위에 설치하는 겁니다. 지적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 주변에 지적 기준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측량 못 하겠죠. 기준점이 없으면 측량 못 합니다. 또는 지적 기준점이 있긴 한데 너무 수가 모자라요. 그때도 측량 제대로 못 할 겁니다.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 없다든지 기준점이 적다면, 너무 적다면 측량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때는 기준점을 설치한 다음에, 먼저 기준점을 설치한 다음에 이러한 측량을 통해서 기준점을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를 측량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기준점을 설치할 때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겠죠. 그러면 5일 갖고 기준점도 설치하고 토지도 측량하라고 한다면 기준점 설치하느라고 5일 다 쓸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나 토지를 측량하는 기간이니까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을 여기다가 더해줘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을 여기다가 더해줘야 돼요. 기준점이 설치가 됐다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검사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검사 기간 4일인데 이건 토지 검사 기간이에요. 그럼 기준점 검사 기간도 여기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네, 더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기준점은 하루 동안에 4점 정도를 설치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4점 정도를 검사할 수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기간 하루에 4개 정도밖에 설치 못한대요. 검사도 하루에 4개밖에 검사 못한답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할 때 여기는 기준점이 15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며칠이 더해져야 될까요? 여기에 4일 정도가 더해져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몇 점 정도 설치할 수 있다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루에 4점 정도를 설치할 수 있대요. 그러면 여기가 16,
17, 18, 갑자기 시원하네요. 20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4점이 추가될 때마다 여기에 며칠을 가산해 줘야 되겠습니까? 4일, 하루 정도를 가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20점이니까 21, 22, 23, 24. 네? 15, 16, 17, 18, 19. 19네. 네. 여기에 흥분해서. 네. 그러면 여기 20, 21, 여기 22, 여기가 23이 될 겁니다. 며칠을 가산해 줘야 된다고요? 하루. 여기다가 이틀을 가산해 줘야 되겠네요. 여기라면. 그렇죠. 이걸 여기다가 더해줘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기준점을 설치할 때 기간이 더 걸리고 설치했으면 기준점 검사해야 되겠죠. 네, 이것도 여기다 더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기준점이 12점을 설치합니다. 토지 주변에 12점을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5일, 4일은 어디까지나 토지를 측량하는 기간, 검사하는 기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기준점 설치하는 기간 며칠을 더해줘야 되겠습니까? 4일. 여기도 4일. 검사도 4일 정도 걸리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총 측량 기간은 며칠입니까? 9일. 총 검사 기간은 8일.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기준점을 16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6점. 그러면 16점까지는 총 며칠이 걸릴까요? 기준점 설치할 때. 4일 플러스 하루니까 여기에 며칠 들어갑니까? 5일. 16점을 검사해야 됩니다. 그럼 며칠 걸려야 됩니까? 5일. 총 측량기간 며칠? 10일. 총 검사기간 9일. 기준점이 22점이 필요합니다. 22점이. 그러면 기준점 설치하는 기간은 며칠이 걸립니까? 6일. 검사하는 기간 며칠? 6일. 총 측량 기간은 며칠입니까? 11일. 총 검사 기간은 10일.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19점까지는 며칠 걸리는 겁니까? 4일 하루니까 5일. 20점까지는요. 6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프린트를 좀 보겠습니다. 합의 업무의 경우에는 합의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일반 업무는 토지의 측량 기간 며칠? 5일. 토지의 검사 기간 4일. 그런데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설치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검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보시면 15점 이하 동그라미. 15점까지는 며칠을 가산한다고요? 4일. 15점을 초과할 때는 초과 동그라미. 초과할 때는 매 4점마다 하루씩을 추가한다고 그랬죠. 네, 바로 저걸 의미해요. 이하 초과도 장난치니까 동그라미 치셨고요. 그래서 이 기간에 따라서 스스로가 결정이 되니까 이 기간은 자주 출제가 돼요. 보통 일반 업무와 합의 업무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됩니다. 번갈아 가면서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과가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 측량을 거쳐야 됩니다. 검사 측량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자료를 지적소관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소관청이나 시도지사는 검사 측량을 한 다음에 성과도를 발급합니다. 누구에게? 수행자에게. 성과도를 발급받은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성과도를 교부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요. 되셨죠? 네.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측량과 관련해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146쪽을 보십니다. 146쪽을 보시면 표가 나와 있죠. 거기 아래쪽에 표가 나와 있는데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군점은 성과 관리를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열람이나 등본 발급은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오타예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삼각보조점과 도군점은 누가 열람이나 발급해줘야 된다고요? 지적소관청. 그래서 이 표는 암기하셔야 돼요. 출제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표만큼은.
그 다음에 옆에 설치 및 관리 있던 거는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나오면 틀리세요. 물론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집 설명 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나오는 건 문제집이 나오는 건 뻔한데 보통은 설치는 누가 한다고요? 지적소관청. 관리는 누가 한다고요? 삼각점은 지적삼각점은 시도지사. 그 다음에 삼각보조점과 도군점은 누가? 지적소관청. 열람이나 등본 발급은 누가 해준다고요? 지적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삼각보조점 성과나 도군점 성과는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그것만 기억하시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네. 이제 뭘 보시느냐면 지적측량 척부심사를 보십니다. 이걸 보시기 전에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152쪽을 보시면 중앙지적위원회 있습니까? 중앙지적위원회 이거 좀 빠진 게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것만 좀 필요한 거 줄을 치겠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에 구성 나와 있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급이 위원장하고요.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부위원장을 합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 그 다음에 시도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부위원장을 합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다음에 위원이 나오는데 거기 위원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5인 10인, 임기는 2년. 문제는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직위에 있을 때, 즉 국장 직위에 있을 때 그 동안만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과장 직위에 있을 때 그 동안에만 부위원장입니다. 따라서 임기가 특정될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만 2년입니다. 나중에 유학지 볼 때 다 체크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기억에 중앙위원회 위원회 소집권자 누굽니까? 위원장이에요.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집권자가 아니라 위원장이 소집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누가 위원장 역할을 할까요? 의장을 해야 될까요? 부위원장. 그런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누가 해야 될까요? 네? 안 나왔죠? 네, 거기다 써놓으세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그래서 이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 순서대로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선임위원 이렇게 출제합니다. 선임위원이 아니에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세 번째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리을에 첫째 줄 보시면 현지조사라는 문구 있습니까? 현지조사 밑줄. 그 다음에 미음을 보시면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문구 있습니까? 이걸 숙려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5일 전까지는 통지해 줘야지만 고민하고 오겠죠. 바로 전날 통지해 주면 아무 생각 없이 가갖고 손만 들고 오겠죠. 그래서 5일 동안 고민하고 오는 숙려기간이라고 불러요. 이 숙려기간은 회의 5일 전 밑줄. 회의 5일 전 밑줄. 그 다음에 그 아래 서면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서면 밑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전화, 이메일, 안내입니다. 증거자료가 남겨져 있어야 되니까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적기 PAP. 이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볼 거고요. 네, 이제 적부심사를 보고 끝내겠습니다. 적부심사도 예전에 한 건데요. 간략하게 보죠. 이 적부심사는 누가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보통 지적측량 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부심사를 소관청에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고 했죠. 누구에게 올라갑니까? 시도지사.
그런데 이 시도지사는 공정성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시도지사 소속하에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뭡니까? 지방지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부심사는 누구에게 청구한다고 했습니까?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회 형태이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이 없어요. 따라서 잡무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 했습니까? 시도지사에게 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우리 공간정보법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청구서 자체는 시도지사에게 제출되겠죠. 그러면 30일 이내에 회부하고 지방지적위원회는 60일 동안 열심히 심의하고 의결을 할 겁니다. 이 의결은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의결이 이루어질 겁니다. 또한 사안이 복잡한 경우,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장 기간은 며칠이 됩니까? 90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의결이 됐다면 지체 없이 송부할 테고 지체 없이 송부가 이루어집니다. 송부를 받은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통지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통지한다고 했죠?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이것도 외워두셔야 된다고 했죠? 및도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자가 청구했다면 둘이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 청구했다면 둘이 이해관계인. 수행자가 청구했다면 이 둘이 이해관계인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및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때 통지를 할 때는 적부 재심사를 90일 이내에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서 같이 첨부해야 됩니다. 통지해야 돼요. 책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지를 받은 이 자들은 고민해야 된다고 했죠. 며칠 동안 고민할 수 있습니까? 90일 동안 고민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심사는 누구에게 청구한다고 했습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죠. 국장님이라고 하시면 장관님이 힘들어하세요. 슬퍼하시고. 국토부 장관. 공정성이 미흡하니까 위원회를 설치했다고 그랬죠. 중앙지적위원회.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재심사 청구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청구한다고 그랬죠. 적부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적부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우리 공간정보법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대통령령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회부할 테고 회부를 받은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60일 동안 열심히 심의하고 의결할 겁니다. 이때 의결은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의결로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죠.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송부할 테고 송부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누구에게?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할 겁니다. 그리고 의결서 4번을 보냅니다. 의결서 4번을 보내요. 그러면 의결서 4번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성과를 수정한다든지 오류를 정정하게 됩니다. 이는 직권정정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결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직권정정에 해당이 돼요. 요 절차를 외우셔야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적부심사와 재심사는 준용 규정에 의해서 절차가 똑같아요. 똑같죠? 네. 여기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 차이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한 두 번 정도 그려보시면 다 암기가 되실 거예요. 책을 좀 보겠습니다. 154쪽을 보시면 동글뱅이 4번 있습니까? 동글뱅이 4번을 보시면 거기 니은을 보죠. 니은.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해야 된다. 및도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이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서면으로. 이것도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155쪽을 보시면 맨 밑에 동글뱅이 4번 있습니까?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게 되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제 재심사 청구할 수 없겠죠. 확정이 된 겁니다. 또한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또 한 번 재심사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대통령은 바쁘죠. 따라서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됐다면 다시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이미 확정이 됐다면 다시 한번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적부재심사, 적부심사 출제될 수 있는 걸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공간정보법을 끝내겠습니다. 이제 등기법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는 없겠죠. 네, 등기법은 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등기법만큼은 반드시 미리 전날에 동영상 강의를 1, 2월달 걸 듣고 오셔야 돼요. 3월달부터는 등기법도 좀 어려운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어려운 내용 들어가니까 기초적인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법만큼은 동영상 강의를 예습하고 오셔야지만 따라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